그러면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우리 안정호 본부장님 그 좋은 말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MM 오션 서비스에 근무하는 안정호라고 합니다. 선원 인력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요. 오늘 선원연구센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국제항해 상선의 해기사 수업 전망 그리고 문제점, 추진 대책, 과제 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통계 수치를 활용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측치까지 감안하는 이러한 세미나는 선원연구센터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은 뭐 선원 성취국가라기보다는 선봉령 기준으로 세계 한 7, 8위권 정도 되는 해운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 선진국 중에서 그리스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해기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기 인력을 유지하고 보유함으로써 꼭 성선하는 선원만 아니라 육상 해사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선박수리업, 선원공급업, 선용품, 기부속, 제조업, 대리점업, 항만 운영 등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회사 산업 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해기사라는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고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다시피 통계 수치 결과에서 보면 전망이 그닥 밝지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선원 인력 관리의 현장에서 금년도에 업무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해기사 인력의 유지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성선근무 예비역 제도인데요. 성선근무 예비역의 병무기간 중에 즉 5년 이내에 3년 성선을 함으로 해서 병무기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이직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선을 하고자 하는 선호 선종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즉 이제 LNG라든지 벌크라든지 그런 선종과 탱커나 컨테이너 즉 어떤 운항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좀 그런 배들과 아닌 배들 그렇게 좀 나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니어 사관하고 시니어 사관과의 갈등 확대인데요. 이 문제는 금년도의 문제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MZ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조금씩 있어 왔지만 이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선거 예비역 기간 중에 병무기간 중에 이탈하는 사례는 금년도 6월 22일 날 병력법이 개정되면서 36개월 승선을 해야 하는데 24개월만 타고 나머지 12개월은 예전 병력법의 기준에서는 군대에 가서 12개월을 다시 현역으로 복무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6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제가 토론문에 표에서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니어 사관들 사이에서는 2년만 타고 그만두겠다. 2년만 타고 6개월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7개월만 하면 병무 의무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타고 나서 국제항해 상선을 타다가 조금 자리가 생기면 연근의 운항선박은 비교적 업무 환경이 좀 편하니까 그런 데로 가서 성선근무 기간을 채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선사의 경우에는 지나간 한 3년 동안 2020년까지 연평균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러한 이직 사례들이 발생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금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3배에서 4배 정도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전체 우리 회계사 근무 기간 중인 회계사들의 통계 수치를 보지를 못해서 전체의 현상은 어떠한지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승선 선호 선종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심하게 고착이 되어서 지난주 이렇게 채용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그 LNG를 가지고 있는 선사와 그렇지 않은 선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은 다들 아시는 문제지만 우리 주니어 사관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섭과 규제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우리 주니어 사관 4명 내지 6명 그런 정도의 수준을 빼면 나머지 한 24명 중에서 18명, 20명 정도는 또 시니어 사관이나 부원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조직과 질서를 중시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시니어 사관들이 한국의 시니어 사관들이 좀 가르쳐 보겠다라는 군육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주니어 사관들의 인식에는 폭언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갈등 양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SNS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영향이 커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일부 시니어 사관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배에서 실무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회사에서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달라. 어떤 회사는 개인 실습을 선사해서 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원업계에서도 회계사 출신의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입에서도 이게 선상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관청이나 SNS를 통해서 회사의 운영을 힘들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 회계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대학은 승선하는 사람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회계 지식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역시 승선하는 회계사이고 그들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그 회계사 양성에 대해서 특단의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우리 연구들을 선행연구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선행연구에서 언급이 한 번씩 되었던 우리 젊은 회계사들이 상위 면허 시험을 치면 면접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몇 번 도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배를 안 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난이도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세월호 이후에 어려워졌던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이 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승선 경력이 많은 사람을 해운 전문직 공무원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 이 이야기도 꼭 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인 공무원. 이것이 승선 경력과 연결이 좀 된다면 상당히 그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매력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또한 사실 육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계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지금 뭐 갈등 관계라든지 또 각 세대 간에 원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젊은 회계사들이 뭐 앞날이 전망이 매우 어둡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회계사들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자율운항선박으로 가고 있는 우리 스마트십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첨단 자동화 장비에다가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합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회계사보다 우리 젊은 회계사들이 가장 친숙화가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세대보다도 영어를 워낙 잘해서 여러 나라의 선원들과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코비드-19 아까 말씀 나왔지만 크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응을 잘했고 그나마 선언교대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대한민국 선원들이 아직까지 그 선주들에게 선호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헝그리 정신만 좀 보탤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젊은 회계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대책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랫동안 실무에 있었던 깊은 인사이트를 기초로 해서 중성근무 예비역에 대한 이직 문제, 선정 특화에 대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주니어와 시니어 간의 그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 문제, 특히 MZ세대 등장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말씀 중에 특히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셨던 조금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것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중요한 것은 또 차차 내용을 종합 토론 시간에 알아보고 두 번째 토론으로 조성현 교수님의 좋은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의 조소연입니다. 초론 연구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 주제에 제가 패널로 자리를 하게 돼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첫 주제 발표인 임선석 교수님의 국제 항해 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에 대한 많은 통계의 유의한 분석 자료 굉장히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항선, 해외 취업선 등의 수급 촉수 증가에서는 해외사의 수요는 다소 지금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의 공급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의 수급 전망은 2025년까지 수요 초과가 예상이 되며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공급이 다소 초과가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해운 산업의 해외사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현상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2 주제인 해외사 수급 차질과 추진 대책 및 과제를 발표해 주신 전영우 교수님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사의 수급 차질의 원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핵심 하이라이트의 부분은 수급 전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 기관의 우선 체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성상의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선언은 경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구체화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이후로 선박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다소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사용자 관점에서 그리고 직급별 선종별 관점에서는 우리 산업에서는 해외사의 수요는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하 직급 3급 해외사의 고령화, 특수 선종의 생산 선호도가 더욱 심화가 되면
우리 현 경제에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문화가 건강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2018년도 한국의 타산 이후로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경쟁력 회복 추진에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인적인 요소에 대한 공급이나 글로벌 경제 양성 원리가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3년이 가봐야 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인간이 볼 수 있는 핵이사에서 지속 가능한 수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다양한 방식, 지금까지 있지 않은 다양한 방식의 관점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안 본부장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듯이 바로 젊은 회계사들 그리고 청소년 회계사들의 이직과 이직률에 대한 추이입니다. 특히 상급 연원에 대한 이직률을 전용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바로 이 세대는 젊은 회계사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입니다. MZ 세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서로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2021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MZ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을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은 특징은 디지털, 소비, 그리고 미래보다는 경제, 플렉스 문화, 명품 소비, 그리고 간편함, 재미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친숙하고 선호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Z 세대라는 다른 연구에 비하면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2040년대에는 50% 이상을 차지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요, 이번 연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M세대는 22%, Z세대는 14%, 그래서 전체 인구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인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X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벌써 이미 주요 기업 산업에서 MZ 세대가 기업 경영인으로, 기업 구성원으로 벌써 60%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 산업에서는 벌써 이 고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년축을 구축하고 계시는 이 세대가 앞으로 물러나게 되면 과연 이 소각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MZ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MZ 세대를 좀 올바르게 그리고 지금까지 달아갔던 관점을 달리해서 인적자원 관리나 혹은 회사의 시스템을 보다 다르게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MZ 세대는요,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기업으로 야근이 많은 날, 주말 출근 등의 초과 근무가 많은 기업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기업 가고 싶지 않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도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지내왔던 선사의 생활이죠. 그래서 반대로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 휴가 근무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상 문화, 해운 산업과 상관 조직 문화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상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특수한 이 생활의 패턴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업은 선박 건조 기술 및 분산 기술의 스마트화, 고도화가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선호 공급이 요구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그대로 기성세대가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누가 채울 것이냐. 지금 있는 MZ 세대이고 그 이후에 더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세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근데 우리도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1, 2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승진한다라는 것을 다뤄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MZ 세대인 20대에게 언제 첫 이직을 했습니까?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30% 정도가 6개월 입사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미만에 나는 첫 이직을 했다. 30대, MZ 세대 30대는 벌써 2년 이내에 나는 첫 이직을 했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첫 이직을 하느냐에 저희 대부분 2년 미만입니다. 일반적인 이직률이 우리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직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이런 세대와 같이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뭐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년, 2년 내지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면 사회자 입장에서는 훈련이나 신규 직원에 대한 이 투자는 결코 반갑지가 않고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생선을 요구하고 해상직의 매력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 MZ 세대에는 많이 환영받는 그런 제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솔직한 제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사의 양성 퇴가, 회계사 유지에 관한 관습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제안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변화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분이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비행기처럼 한 회차별로 한 팀이 되어서 전체가 다 승선하고 전체가 다 하선하는 그런 휴가 시스템과 고용 시스템이 어떠하냐. 물론 그러려면 육상에 많은 지원이 필요를 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고려도 해보는 것이 우리가 당장 산업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안정호 본부장님과 조소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조소연 교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전체 시프트 개념, 네, 전체 시프트 개념을 가진 또 휴가에 대한 내용도 어쩌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MZ 세대가 상당 부분 우리 회사 분야의 전체를 차지할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왜 그럴까가 아니고 이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될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졌지만 일부 세션은 다른 특별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후반에 조금 더 받는 것으로 하고 일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진 촬영 후 잠시 휴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분 정도. 혹시나 그래도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필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귀한 말씀. 네. 네. 우리 회계사 협회의 손정현 상무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상.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사협회 손정현 상무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협회가 각계 단체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영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 정현 교수님하고 임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저희 협회하고 단체들이 영역했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저는 현장에서 이제 회계사들과 그다음에 업계를 수시로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연구 결과가 사실상 현실하고 거의 부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우리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소개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하자면 양성하고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대책 부분인데 양성은 지금 주니어 졸업생들 숫자는 충분하기 때문에 양성에는 지금 현재는 졸업 배출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안점은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해결책에 대해서 조성 교수님이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젊은 회계사들을 만날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급여 문제가 한편으로는 초급 회계사들 급여를 많이 주면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급여가 많이 주면 빨리 벌어서 빨리 도망가자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 대기사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문제가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이냐는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워라밸, 요즘 애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워라밸입니다. 쉴 시간을 많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성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생성과 육상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것. 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육상과 연계되는 커리어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향후에 자유로운 선박이 나오게 되면 육상에서 컨트롤러도 하다가 배에서 승선해서 오퍼레이터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의 직업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도 시니어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연구 결과에도 나왔지만은 주니어들 갖다 임금을 삭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니어들의 임금 인상률을 폭을 줄이고 차라리 시니어들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실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저희 협회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회계사 고용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내국 회계사를 고용해야 되는 문제는 항상 우리 국방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터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선내인권 침해 문제, 그다음 최근에는 공정위 과징금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지만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최근에 동남아 선사 쪽에 점유율이 17%에서 14.4%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뭐 파악해보면 대부분 뭐 기자들도 알고 선사들도 내용을 얘기하는데 동남아 선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거죠. 투자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정위 과징금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면 선대 확충도 안 할 것이고 신조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위에 두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도 주저를 하게 되는데 이 투자까지 못하니까 내국의 회계사를 고용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선행투구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선주하고 고용인 비고용인 선주하고 뭐 노사 간의 문제로 이제 국한되었었는데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노사 문제라고 생각해서 선언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니어 회계사들의 육해상 커리어를 쌓아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은 선언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육상, 해상업계와 연관된 해상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결국 회계사들이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육상업계에 그러면 그 육상업계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각각이 다 따로따로 노사 문제는 노사끼리만 해결하겠다 혹은 뭐 학교 문제는 학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기관들이 총괄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같이 하고 방향성을 먼저 같이 만든 다음에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같이 가진 다음에 서로 각자의 할 일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육해상을 아울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질문은 없었고 연구 결과가 결국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뭐 코멘트뿐만 아니라 실무에 있는 내용을 저희 연구진들에게 투영해 주시는 점에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발표하신 우리 전용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 뭐 초평 비슷한 말씀을 좀 모든 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평이라보다는 여러 가지 또 질문 교필에서 간략하게 제가 선언연구센터 장으로서 오늘 제시하셨던 설문조사도 좀 실시하고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 등을 차기 선언연구센터 세미나로 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와 또 업계에서도 사례 좀 발표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연구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면접 시험의 난이도 등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오늘 뭐 향선 연수도 들어와 계시고 정부도 들어와 계신 거 알고 계신데요. 참조하셔서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이런 일정을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학협의회는 꼭 필요하고요. 누가 그러면 이것을 추진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업계 간에 좀 추진을 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대학에서도 거의 참여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